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민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던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와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증오, 용서와 정의가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 진실을 향한 치열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블 아스테리스크. 인천의 어느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좁은 골목길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길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이곳 도시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에서 민주는 벽이 갈라지고 습기가 찬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학업에 필요한 책과 서류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을 때 민주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반대편에서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아버님께서 오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요? 그의 손이 떨리며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이 잠시 끊기더니 이어졌다. 수술비와 병원비는 총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5천만 원. 그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병행하며 가까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는 그에게는 그저 막막한 숫자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그의 얕은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머릿속은 아버지의 얼굴과 병원비 걱정으로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길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고 건강해 보였고 그의 곁에는 어머니가 환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빚더미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쳤고 그 결과는 가족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다.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병원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톤이었다. 민준 씨 맞나요? 저는 혜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에 관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는 놀라며 물었다. 누구시죠?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일 저녁 7시 강남의 클래식 카페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가난과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게요.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화려한 거리들은 반짝이는 넌사인과 고급 차량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 화려함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낡은 재킷과 운동화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표정.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다. 카페 앞에 멈춰선 그는 문득 뒤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내가 여길 왜 온 거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엄청난 병원비가 떠올랐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묵직한 유리문을 밀어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의자가 배치된 이곳은 민준이 평생 접해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여기요. 그의 시선을 끈 건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혜진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과 진주 귀걸이 그리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다 민준이 다가오는 걸 느끼자 고개를 돌렸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냉정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혜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하죠.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 내가 모두 해결하겠어요. 대가로 당신은 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저를 남편으로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저죠? 그리고 왜 그런 제안을?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혜진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에게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란 사실이에요. 선택은 당신 몫이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펜을 집어들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민주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병원비와 빚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서로 부딪혔다. 왜 저를 고르신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가진 것도 특별한 것도 없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젊고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책임도 없죠. 게다가 당신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말한 대로였다. 그의 현실은 끔찍했고 이 거래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거래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은 당신과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선택은 간단하죠.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펜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거절한다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다. 시간을 들이죠. 혜진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제안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내일 오후까지 답을 주세요. 선택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공중에 남아 마치 그녀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와 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이걸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내려지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 햇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흐린 날이었다. 어두운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했지만 하늘은 끝내 울지 않았다.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교회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침울했다. 민주는 검은 정장 안에 낡은 셔츠를 입었고 혜진은 심플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라기보다는 계약을 성사시키러 온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보였다. 교회 안에는 몇 명의 목격자들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결혼식을 알린 초대장은 없었고 축하하러 온 손님도 드물었다. 신부 측에서는 신뢰하던 관리인 김 씨가 참석했고 신랑 측에서는 그의 친구 지혜가 유일한 참관자였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민준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앞으로만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내가 여길 왜 서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빚쟁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이 거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의심과 후회가 끊임없이 솟구쳤다. 민준 씨, 대답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사와 몇몇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대답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네, 동의합니다. 혜진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하고 차가웠다. 마치 이 결혼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은은 혜진의 대저택으로 옮겨졌다. 서울의 부촌 한남동에 위치한 이 집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화려했다.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집 내부는 값비싼 미술품과 고급 가구로 가득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곳에 발을 들였다. 어린 시절 그는 작은 방 한 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때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 집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여기서부터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혜진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계약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민주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식탁 한가운데 앉아있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유리잔에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식탁에는 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앉으세요. 혜진이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를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었다. 혜진은 마치 민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내 삶은 항상 이랬어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북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필요 이상으로 내 대해 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끝을 내렸지만 민준의 질문은 늘어만 갔다. 그는 혜진의 차가운 태도 뒤에 감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주는 집안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뭉치를 보고 말았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문서들이었다. 빚과 소송, 그리고 법정 문제에 관한 기록들이었다. 그는 놀라며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지? 그의 손이 서류를 넘길수록 불안감이 커져갔다. 아버지의 과거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남동 대저택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나도 낯설기만 했다. 민주는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고요함과 차가움 속에서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이 집은 그에게 따뜻함이나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로 인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서류에는 그의 아버지가 연루된 과거 사건들, 그리고 혜진의 이름이 얽혀 있었다. 답답함과 의문이 가득 찬 민주는 오랜 친구 지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혜는 민준의 삶에서 유일하게 그를 걱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짜 결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자 지혜는 놀랐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래서 네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지혜는 물었다. 그래, 뭔가 아버지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혜진 씨가 내게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민주는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과거를 파헤쳐 봐야겠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지혜는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혜진이 과거에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들과 허름한 거리들 사이를 걸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중 몇몇은 혜진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죠. 남편도 없고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전 재산을 날리고 거의 거리로 내몰릴 뻔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혜진의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지금 부자가 된 게 이상할 정도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아버지를 믿고 존경했지만 이 이야기는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 그날 밤 민주는 대저택의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혜진은 여전히 그를 철저히 무시하며 집안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차갑고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이전에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혜진과 그녀의 가족에게 거액의 사기를 쳤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서류의 내용은 법적 소송과 재산 압류, 그리고 혜진의 가족이 결국 집과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지혜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과거의 법적 기록들을 조사하며 아버지가 실제로 혜진의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또한 이상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그의 아버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기록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여기 이 계약서에 서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 가족을 배신하고 더 큰 음모를 꾸민 것 같아. 민주는 그 서명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그의 삼촌, 상철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와 삼촌이 어릴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삼촌이 이런 음모를 꾸며 자신과 아버지를 망하게 하려 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삼촌이 모든 걸 조작한 걸 수도 있어. 민주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혜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민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혜진 사이에 얽힌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혜진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의 말을 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혜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의 차가움과 냉소 뒤에는 깊은 상처와 복수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자신이 아닌 진정한 가해자인 삼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민주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음모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혜진과 대면하여 그녀의 오해를 풀 것인가? 아니면 삼촌의 음모를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과연 민주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혜진의 대저택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혜진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할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택의 벽들은 비밀과 음모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를 압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감은 충격적인 진실로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저택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혜진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아래에서 그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대화를 엿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그의 아버지가 했던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 남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조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빚과 계약서도 완벽합니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는 듣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그는 분명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복수와 자신을 덫에 빠뜨리려는 혜진의 음모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집안의 유일한 편안한 얼굴인 김 관리인과 마주쳤다. 김 관리인은 늘 침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 그의 태도는 조금 달랐다. 민준군,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 집에서 모든 것이 당신이 보는 대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엿들은 대화로 인한 긴장이 묻어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비밀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상철 씨와 관련된 일은 김 관리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의 삼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삼촌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전날 밤 엿들은 대화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혜진 여사도 완전히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 삼촌은 당신 가족과 그녀를 모두 이용했습니다. 김 관리인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밤 민주는 혜진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반응이 무엇일지 두려웠다. 혜진 씨, 그는 그녀가 서재에 혼자 있을 때 말을 꺼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면 왜 저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혜진은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단단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거야. 네 아버지가 나와 내 가족을 망쳤던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삼촌이 이 모든 일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삼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는 단호히 말했다. 삼촌은 아버지와 당신 모두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우리 둘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김 관리인의 도움으로 얻은 자료를 혜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삼촌 상철이 혜진의 가족과 민준의 아버지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혜진은 서류를 읽으며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말했다. 이게 진짜라고? 저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 씨.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삼촌은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혜진은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복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이제 민준과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들은 상철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혜진은 여전히 민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상철의 음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두 사람은 그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장애물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거리는 비에 젖어 어둑어둑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민준과 혜진은 상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삼촌 상철이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드러내고 그의 음모를 끝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상철이 자주 드나드는 한 전통 한식당에서 그와의 만남을 계획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맴도는 장소였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 김 관리인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한식당의 전통방에서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철은 여유로운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또 혜진과 민준이 방에 들어오자 놀라는 기색 없이 그들을 반겼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카와? 상철은 웃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 씨라니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민주는 그의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속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혜진도 그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조용히 말했다. 상철 씨, 오늘 이 자리는 당신과 나, 그리고 민준이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마련됐습니다. 오,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군요. 상철은 웃음기를 띤 채로 말을 이어갔다. 혜진은 그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내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꾸며온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내 가족과 민준의 가족을 망가뜨린 진실. 상철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미소를 유지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대충 서류를 훑어보고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뭔가요? 나를 공격하려는 시도입니까? 이건 시도가 아닙니다, 상철 씨. 민준이 말을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었다. 이건 당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한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혜진 씨의 가족을 망가뜨리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 했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상철은 점점 표정을 잃어갔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혜진 씨의 가족을 속이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쳤죠.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혜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건 당신이 우리를 조종하고 피해자처럼 행동했던 모든 증거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상철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증거라고 내민 이 서류들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는 비웃듯 말을 이었다. 내가 그렇게 무방비로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당신들이 가진 정보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김 관리인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철 씨, 당신은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조직적인 음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말했다.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찬 상철은 민준과 혜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었다. 두 사람 다 만족스럽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무너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 둘 다 나처럼 망가질 거야.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느꼈다. 혜진은 상철이 사라진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는 않네요. 혜진 씨, 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복수는 결코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품었던 분노와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의지를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대저택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혜진 역시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를 발산했음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실을 볼 수 없었을 거야.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 민준은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상철이 체포되고 모든 음모가 밝혀진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상철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너희 둘 다 나처럼 망가질 거야.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 그날 아침, 민준은 혜진의 대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혜진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이제 제 길을 찾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얻었고 또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동안 네가 이 집에서 겪은 모든 일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 혜진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주는 대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둔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대학에 복학한 그는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혜진의 비밀스러운 도움 한편 혜진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꺼렸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그의 삶을 돕기로 결심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민준이 뜻밖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는 의아해했다. 장학금이 제공된 이유를 물었지만 대학 측은 익명의 후원자가 그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어렴풋이 혜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는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펼쳤다. 민주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와 삼촌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혜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이 없이 응원했다. 그녀는 언제나 민준의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혜진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로 가득 찼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통해 분노와 증오가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민준에게 작은 편지를 보냈다. 민준, 네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에 감사해.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단지 복수의 도구로만 여겼어. 하지만 지금은 너를 존경하고 너의 결정을 지지해. 네가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나는 네가 해낼 거라 믿어. 너의 노력은 그 자체로 내게도 속죄의 길이 되었어. 고맙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혜진 씨,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도 앞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몇 년이 흘러 민주는 드디어 법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그의 첫 번째 의뢰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속죄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먼발치에서 민준의 성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그녀를 찾아와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혜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해낸 거야.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겠지. 시간은 조용히 흘러 상철의 체포와 그들의 복잡한 이야기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다. 서울의 봄날, 한강공원은 꽃이 만개하고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 모든 활기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용히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법률사무소는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한남동의 대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해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대저택에서 느꼈던 외로움 대신 작고 아늑한 집에서 꽃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민주는 한강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며 봄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그는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혜진 씨, 민주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공원을 걸으며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자신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혜진은 시골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어떻게 과거의 복수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말했다. 민준, 가끔 생각해요. 혜진은 멈춰서며 말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시간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혜진 씨 덕분에 저도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움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헤어지기 전 서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민주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혜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가끔은 연락할게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요. 민준이 답하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의 길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배운 것들은 그들의 삶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혜진은 시골집으로 돌아와 꽃밭을 가꾸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복수와 증오를 내려놓은 순간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혜진이었다. 편지 안에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준,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 네가 나에게 준 건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였어. 네가 나에게 남긴 빛은 이제 내 삶의 길을 비추고 있어. 고맙다. 민주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도 답장을 썼다. 혜진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 서로에게 용서를 배우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와 속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